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요. 드디어 11월 달 물가 상승률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앞으로 추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기대 반 그리고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는요 3대 지수 모두 1%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1.58로 가장 좋았고요. S&P 500이 플러스 1.43, 나스닥도 1.26%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성장주들의 분위기도 괜찮았는데요. 오픈도우가 특히 11.54%로 가장 좋은 추세를 지켜냈고요. 다큐사인이 플러스 9.99, 코인베이스 플러스 5.86, 인텔리아 플러스 5.54, 로블록스 플러스 5.28, 클라우드플레어 플러스 5.16,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4.39,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4.28, 크리스퍼 플러스 4.23, 바이퍼 에너지 플러스 4.11%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3.1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2.89, 애플이 플러스 1.64, 아마존 플러스 1.64, 구글 플러스 0.53% 보여줬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는 떨어졌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6.27%나 급락을 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요 무려 167달러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시고 해유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 PEG 레이시오가 NM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NM은 이제 Non-Meaningful Value라 그래서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밸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다시 메가테크 기업들의 페이지로 돌아와서 밸류에이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이제 P 레이시오, P 레이시오 포워드가 나오고 그 옆에 보시면 PEG, TTM이 나오잖아요. 자, PEG라는 것은 P 레이시오를 성장률, 그로스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아마존도 NM이 나와 있고 구글도 NM, 그리고 메타 플랫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역시도 NM으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G, 그로스, 성장률이요.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게 되면 PEG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면 PEG 포워드를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성장률이 대부분 다 회복되고요. 아마존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PEG가 2.57로 회복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1.21로 비교적 안정적인 PEG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 자, 오늘 방송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요, 바로 이분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사진에 등장한 분은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 제닛 옐렌 장관입니다. 자, 이분은요, 미국 연준의 15대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연준 의장이었다. 따라서 굉장히 능력 있는 재원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죠. 자, 이분의 시장 전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CEO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를 미국 경제가 2023년에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고 불길한 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넷 옐렌 장관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찍었다. 그리고 현재 감소되고 있는 중이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고용시장 역시도 건강한 모습을 지켜낼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고용시장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잘 견뎌낼 것이다 라는 것이 제넷 옐렌 장관의 희망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쉬핑 코스트, 즉 배송 비용이죠. 배송 비용이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딜리버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지연 현상이 감소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옐렌 장관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unanticipated, 즉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쇼크가 찾아오면 안 된다. 뭐 이 얘기는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전염병이 돌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든지 이러한 쇼킹한 뉴스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내년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은 커다란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 재무부 장관의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현재 뱅킹 시스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요, 너무나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2008년, 2009년 있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랑 비교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레버리지를 너무나 많이 쓰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리세션에 빠져들었잖아요. 따라서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현재 비즈니스를 보고 그리고 가계 상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탄탄한 발란시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하다. 완전 고용 시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즉 굉장히 건강한 금융 시스템, 두 번째로 기업과 가계의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나 좋다는 점, 그리고 고용 시장이 거의 완전 고용을 이뤄내고 있다. 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요, 미국은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옐렌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 장관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요, 오픈하이머라는 투자기관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비교적 긍정적인 목소리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 2023년 단단한 리바운드, 반등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한 해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너무나 많이 올리지 않고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년 한 해 미국 증시는 건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오픈하이머의 주장입니다. 자, 오픈하이머는 S&P 500에 대한 목표 주가를 4,400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S&P 500이 4,000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 있죠. 따라서 현재 주가에서 1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좋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S&P 500이 4,4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터미널 레이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픈하이머의 전망은요, 현재 월가에서 지배적인 전망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CNBC에서 진행한 전략가 서베이에 따르면 평균적인 내년 목표 주가는 4,140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투자 기관에 비해서 오픈하이머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전략가들은 4,000 밑까지 S&P 500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올해에 비해서 오히려 내년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오픈하이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견해의 차이점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earnings estimate이라고 나옵니다. 즉 내년에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전망치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월가의 전략가들은요, 지금 현재 기업들에 대한 EPS 전망이 너무나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내년에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의 전망,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월가의 다른 전략가들에 비해서 오픈하이머는요,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건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상반된 견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많은 전략가들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지금 기업의 실적이 내년에 떨어질 거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의외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신나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하이머의 긍정적인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의 기사에 따르면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은요, 내년 S&P 500의 지수가 4,400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논리는 S&P 500의 EPS가 좋은 추세를 지켜낼 것이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S&P 500이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EPS의 총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있던 S&P 500의 EPS 합이요, 2021년 1년 동안은 211달러를 찍었습니다. 자,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은 2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2023년에 220 정도의 EPS 총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멀티플을 20 정도 곱하면 4,400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픈하이머가 예상하는 수치는요, 2021년보다도 2023년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기업들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누가 안겨주고 있냐면요, 예전에 전 이사회 멤버였던 스티븐 웨슬리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 내부자의 소중한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웨슬리 그룹이라는 기관에서 파운더, 창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는 분이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일 거고 주가도 많은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자, 웨슬리가 전망하기를 2022년 말이 됐을 때 테슬라의 매출은 55%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이다. 자,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도요, 45%나 전년 대비 성장할 거라고 좋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와중에 주가는 50% 이상 떨어진 거죠.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 즉 기업의 가격은 50% 이상 하락했는데 성장률이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강점은 마진이잖아요. 현재 넷 마진, 순이익 마진이 16%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즈 그리고 포드랑 비교를 해보면 5%, 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차량을 3대, 4대 판매할 때 테슬라는 한 대만 판매해도 같은 수준의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리고 2023년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낼 거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출시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백로그, 따라서 밀려있는 주문이 무려 120만 대가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게 되면 모델 3, 모델 Y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성장 추세를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라는 사람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개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 일론 머스크다. 따라서 너무나 책임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애플이 인도 최대의 기업 타라그룹과 손을 잡고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의 타라그룹이 애플과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자, 그러면서 100개나 되는 매장을 인도 전역에 오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베타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독점적으로 애플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타라그룹에 지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코노믹 타임즈가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타라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 중에 인피니트 리테일이라는 사업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 분야가 이번에 애플의 공식적인 리셀러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한 100개 정도의 매장을 오픈하는데 매장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한 500에서 600 스퀘어핏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퀘어핏을 평으로 나눌 때는 33으로 나누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600이니까요. 600 나누기 33 정도 하면 18평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한 16평에서 18평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애플 매장을 100개 정도 오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번화가가 될 것이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뭐 중국 다음으로 커다란 시장이 인도잖아요. 따라서 인도 시장에서 애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0월부터 미국 정부는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수출 규제에 합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보시죠.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강화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 규제에 조인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두 나라에서는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10월 달에 미국이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모든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기업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ASML입니다. 자, 이렇게 대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요, 커다란 시장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ASML이죠. 자, 하지만 ASML의 CEO인 피터 웬윅이 11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앞으로 중국 쪽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확장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판매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멀리 봐서는 앞으로 한 8년, 9년 정도를 보면요, 우리의 전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CEO의 언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ASML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어두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도 이번에 하향 조정됐는데요. 도이치뱅크의 평가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어두운 시기도 조금 더 연장될 거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메모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업 전망을요, 조금 더 안 좋게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운턴, 즉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연장될 거라고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시드니 호고요. 자, 이분이 원래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보유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기업 쪽에서도 약화되고 있다. 원래는 이제 컨슈머 스페이스, 즉 소비자 쪽에서만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기업 쪽에서도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삼성, 가장 커다란 경쟁 기업인 삼성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 같은 경우는 공급을 줄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당분간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테크 분야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테크 분야의 전망은요, 탑 테크 애널리스트인 마크 마호니의 전망이고요. 자, 마크 마호니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현재 8,171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167위를 마크하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탑 2% 정도 되죠. 하지만 이분 역시도 테크에 집중하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현재 석세스 레이시요 47%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두 종목을 선정하면 하나는 맞아떨어지고 하나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수치고요. 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아직까지도 23.4%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지난 1년 동안 지켜내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익률이죠, 사실. 자, 이렇게 유능한 마크 마호니의 전망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2022년에 테크 주식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는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2022년 한 해 동안 에스티메이트, 어닝에 대한 전망, 그리고 멀티플 두 가지가 모두 많이 떨어졌죠. 자,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근데 올해 2022년 테크 분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락을 한 거죠. 따라서 2023년, 2024년에는 두 가지 모두 상승, 동반 상승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레이업, 사람들을 많이 해고를 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발휘가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2년 동안 EPS에 슬링샷 오퍼튜니티가 있다. 슬링샷은 뭐냐면요, 새총입니다.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딱 놓으면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EPS도 그렇고 멀티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폭으로 뒤로 물러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뒤로 많이 물러날수록 다가오는 미래에는 커다란 가속력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테크 주식이 다 좋다고 얘기하진 않고요.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기업들이 리세션이 찾아와도 건강한 추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 자, 두 번째는 프로덕트의 사이클, 즉 신제품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의 충분 조건이 만족되는 기업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2023년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 5개가 열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넷플릭스, 두 번째는 우버고요. 세 번째는 윅스입니다. 자, 윅스닷컴이라는 기업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템플릿을 제공해서요.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기업은 부킹홀딩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킹닷컴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은 범블입니다. 범블은요,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찾아가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이 이 마흔이의 의견에 따르면 다음 한 해 그리고 2024년까지 좋은 추세로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5가지 기업 가지고요. 직접 시킹알파의 툴을 통해서 그 기업의 투자 가치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 1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요, 좀 더 알찬 내용 잘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